UFC 선수들을 통틀어 가장 복싱 스킬이 뛰어난 선수 중 하나로 평가받는 코디 가브란트는 UFC 벤턴급 전 챔피언입니다. 대부분의 경기를 펀치 KO로 끝내는 경량급답지 않은 펀치력과 현란한 움직임, 게다가 위트 있는 경기 운영까지 항상 볼거리 가득한 경기를 보여주는 선수인데요. 하지만 가브란트에게는 장점만큼 명확한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어려서부터 친형, 친구, 심지어 바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과 수없이 싸움을 해왔던 가브란트는 다혈질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감정적인 파이터입니다. 철저한 게임 플랜을 따라야 하는 프로파이터에게 이 단점은 꽤나 치명적이죠. 그 단점 때문에 천부적 재능을 가진 복싱형 파이터 가브란트는 가깝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챔피언 벨트를 빼앗기고 큰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저랑 동갑이네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1991년 미국 오하이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코디 가브란트는 항상 따뜻한 보살핌을 주는 어머니, 그리고 약물 중독과 각종 범죄로 항상 감옥에 있었던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성장한 코디는 친형이나 친구들과 치고받는 싸움을 즐겼고 동네 싸움을 마치 자신의 명예처럼 생각하는 어린아이였죠. 이런 폭력적인 코디의 담임 선생님은 그가 싸울 때마다 너도 꼭 너희 아버지처럼 될 거다 라는 말을 하곤 했었는데, 코디는 항상 이 말에 오기를 품고 나는 반드시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성장했습니다. 한편 코디가 가깝게 지내는 삼촌은 복싱 트레이너였는데요. 삼촌의 체육관에 놀러가 복서들과 스파링을 하는 것이 성장기의 코디에게는 가장 큰 흥미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코디의 닉네임은 No Love입니다. 이 닉네임은 어린 코디가 스파링을 할 때 무자비하게 공격을 퍼붓는 모습을 보고 삼촌이 이놈은 자비가 없어 라는 의미로 러브가 없다 라고 말하며 No Love라는 별명을 이때부터 갖게 됩니다. 삼촌을 따라 복싱 체육관에 가는 것이 좋았던 코디였지만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코디의 아버지처럼 약물 중독으로 감옥을 드나드는 삼촌이 못마땅했던 코디의 어머니는 혹시라도 삼촌에게 나쁜 영향을 받을까봐 코디에게 복싱보단 레슬링을 권유합니다. 이처럼 코디의 어머니는 코디만큼은 아버지와 삼촌처럼 술과 약물, 감옥과 폭력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기 위해 엄격하지만 끝없는 사랑으로 코디를 보살피고 보호했습니다. 코디는 그런 어머니를 사랑했고 주변에 안 좋은 유혹은 많았지만 항상 마음 한켠에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코디는 레슬링을 시작했고 좋은 재능을 보였으나 레슬링에 대한 흥미는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복싱처럼 조금 더 싸움 느낌이 나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레슬링은 실제 싸움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죠. 운동 이외에도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대학교도 2번이나 시도해봤지만 공부 역시 코디의 적성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한 코디는 방황을 하기 시작했고 클럽 보안요원으로 일하면서 마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한 코디는 정신을 차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께 진지하게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복싱이 제 길인 것 같습니다. 엄하게 꾸짖을 것 같았던 어머니는 오히려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도 좋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110% 올인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코디에게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뛸 듯이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방황은 생각도 하기 싫었던 코디는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격투기에 110% 올인했고 아마추어 복서로 6년간 32승 0패의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타고난 싸움꾼인 코디는 아마추어 MMA 경기에도 꾸준히 참가했습니다. 2012년 21살의 나이로 프로 MMA 파이터로 데뷔한 코디는 경량급 최고의 명문팀이자 경량급 1세대 슈퍼스타 유라이어 페이버가 이끄는 팀 알파메일에 합류하게 됩니다. 20대 초반 한참 또래 친구들이 여자, 술 그리고 마약에 빠져있을 때였지만 코디는 이미 일찍이 이런 것들을 졸업했죠. 오로지 월드 챔피언이라는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파괴력 있는 펀치로 상대방을 KO시켜가며 MMA 5승의 전적을 쌓은 코디는 2015년 세계 최고의 무대 UFC의 벤텀급 파이터로 데뷔하게 됩니다. UFC에서도 그의 KO 행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UFC에서만 5연승을 이어가며 코디는 경량급 파이터답지 않은 파괴력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죠. MMA에 데뷔한 뒤 4년 동안 무패 전적이었으니 챔피언전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고 코디가 청소년 때부터 동경했던 파이터 벤텀급의 레전드 도미닉 크루즈와의 타이틀전이 성사되었습니다. 도미닉 크루즈 선수는 코디가 소속된 팀 알파메일의 수장 유라이아 페이버에게 패배를 안겨준 선수였는데 코디에게는 원수를 갚는 측면에서도 이 경기는 무척 중요했습니다. UFC를 통틀어 가장 신기한 움직임을 구사하는 크루즈 선수는 움직임이 화려하고 예상할 수 없는 선수였고 그만큼 상대하기 어려운 스타일을 가졌습니다. 코디가 도전하기 전 벤텀급에 있었던 유라이아 페이버, TJ 딜라쇼 그리고 플라이급에서 올라온 드미트리우스 존슨까지 도미닉 크루즈는 모든 강자를 물리친 레전드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코디는 레전드 도미닉 크루즈를 거의 어린애 데리고 놀듯 조롱했고 계속해서 압도했죠. 평상시 격한 감정으로 폭발적인 경기 운영만을 보여주던 코디가 이런 레전드를 상대로 차분하고 위트 있는 경기를 보여주는 것도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인 경기 끝에 25살의 나이에 챔피언이 된 코디. 더 이상 코디에게 적수가 있을까 궁금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때 또 다른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알파메일에서 함께 훈련하던 동료인 TJ 딜라쇼 선수가 타격 코치 드웨인과 함께 팀을 떠나 새로운 팀을 차린 것이죠. 실제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디어는 이 사건을 보고 TJ 딜라쇼가 알파메일을 배신한 것 같은 완벽한 배신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너 맥그리거 선수는 이 상황을 교묘히 꼬집어 팀 알파메일을 놀렸고 코디는 자신의 친구 TJ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맥그리거 선수와 소동을 벌이기도 했죠. 하지만 서로에 대한 오해가 계속해서 반복되자 한때 형제처럼 같이 지냈던 코디와 TJ는 어느새 숙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감정선을 놓칠 리 없는 UFC, 바로 두 사람의 경기를 성사시킵니다. 경기 보시겠습니다. 경기 초반 레그킥을 시도하며 거리감을 잡는 TJ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킥이 잘 먹히지 않자 펀치를 시도했지만 결국 코디의 카운터에 걸려 다운이 되고 마는데요. 하지만 TJ도 곧 거리감을 찾고 깔끔한 헤드킥을 명중시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코디의 또 하나의 약점은 복싱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펀치는 잘 방어하지만 복싱과는 다른 킥 공격에 대한 디펜스가 약하다는 거죠. TJ는 이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드킥 이후 움직임이 느려질 뿐만 아니라 TJ에게 다운을 당했다는 사실에 감정도 격해진 코디는 대책 없이 펀치를 날리다가 되려 다시 다운을 당해 KO 패배로 경기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코디는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TJ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재경기에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디의 잠재력을 인정한 건지 2차전이 성사되었고 2차전을 위해 코디는 1차전에서 문제가 되었던 헤드킥에 대한 디펜스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문제는 코디의 감정이었죠. TJ를 한 번 다운시키고 나서 흥분한 코디는 길거리 싸움과 같이 달려들어 펀치를 날렸습니다. 딜라쇼는 침착하게 방어하며 기회를 노렸고 카운터 펀치를 성공시켜 코디를 다운시키죠. 코디는 겨우 일어났으나 움직임이 너무 느려졌고 어설픈 테이크다운과 훅을 시도하다가 TJ의 카운터에 무너집니다. 결국 또다시 그렇게 감정으로 패배를 하게 된 코디 가브란트. 그렇게 감정 때문에 무패의 커리어가 2연패가 되고 챔피언 벨트도 뺏긴 데다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입은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연패의 안품을 딛고 코디는 페드로 무뇨주 선수와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코디는 또 한 번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킥에 대한 방어 능력은 여전히 허술했습니다. 결국 그는 큰 위기를 맞기도 하죠. 위기는 어찌어찌 겨우 넘겼지만 또다시 흥분한 가브란트는 막싸움을 하듯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결국 또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경기에 임해 패배를 하게 됩니다. 3번이나 같은 방식으로 패배한 코디는 팬들의 기대를 잃었고 자신도 이런 실수에 익숙해져 가는 듯 했습니다.
부상까지 겹치며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점점 잊혀졌던 코디 가브란트였는데요. 하지만 지난달인 2020년 6월 코디는 UFC 250에서 하파엘 아산사오 선수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2라운드가 끝나갈 무렵 슬럼프가 언제 있었냐는 듯 코디는 핵펀치로 아산사오 선수를 잠재우면서 경기를 끝내게 됩니다.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산사오 선수는 의자에 앉아서도 다시 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코디는 성공적으로 복귀했고 인터뷰에서도 자신감을 보여줬는데요.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코디의 라이벌이었던 TJ 딜라쇼 선수는 최근 EPO라는 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기 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TJ가 코디와 싸웠을 때도 약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코디의 패배에 대한 팬들의 시선이 조금은 너그러워졌고 코디는 다시 한번 벤턴급의 강자로 팬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디는 아직 30이 안 된 나이인 만큼 앞으로의 활약이 너무나도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코디 가브란트가 연패의 추억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 다시 한번 정상에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